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송림촌에는 15집 남짓한 가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사냥을 생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강철이라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강철은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자라난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마을의 다른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며 활 쏘는 법과 짐승을 잡는 기술을 하나씩 익혀나갔고 어느덧 그의 몸은 호랑이처럼 날래고 곰처럼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산을 누비며 단련한 덕분에 이제는 마을에서 그의 활솜씨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철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씨만큼은 금보다도 귀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올 때마다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나 몸이 불편한 이웃들에게 먼저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자신은 남은 것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을의 처녀들 사이에서는 남자답게 잘생기고 착한 강철이를 흠모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철은 그런 관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강철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리산 깊은 곳에서 커다란 멧돼지떼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를 잡으면 마을 전체가 한 달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철은 오랜 친구인 박용기와 함께 각자 활과 화살을 챙겨 메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용기는 강철이보다 2살 많은 형님뻘 되는 사냥꾼이었지만 실력만큼은 강철이에게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산을 잘 알고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믿을 만한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뭇가지를 헤치며 깊숙이 들어가다가 평소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눈앞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검은 호랑이 한 마리가 하얗고 긴 뱀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호랑이는 보통 호랑이보다 2배는 큰 것 같았고 뱀 또한 둘레가 어른 남자의 허리만큼 굵고 길이가 10걸음은 넘어 보였습니다. 용기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입술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강철이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아, 저것들을 봐라. 너무 크지 않느냐? 저런 것들이 우리를 발견하기라도 하면 한 입에 삼켜버릴 것 같다. 어서 여기서 멀리 도망치자. 용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이가 그의 팔을 붙잡으며 진정시켰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산에서 사냥을 해온 사람들 아닙니까? 차근차근 상황을 살펴보시지요. 강철은 침착하게 두 짐승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호랑이와 뱀은 이미 오랫동안 싸워온 듯 보였습니다. 둘 다 여기저기 상처를 입고 있었고 특히 호랑이는 뒷다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뱀 역시 몸에 여러 곳이 찢어져 있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보세요. 저것들이 서로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둘 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강철이의 설명을 들은 용기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큰 짐승들이면 뼈와 가죽은 물론이고 고기도 엄청날 것이다. 게다가 저런 큰 짐승들은 몸속에 귀한 약재가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겠구나. 용기는 갑자기 용기를 되찾으며 근처의 큰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강철이도 다른 나무 위로 올라가서 두 짐승의 싸움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갈 무렵 드디어 두 짐승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호랑이는 크게 숨을 헐떡이며 옆구리를 대고 누워 있었고 하얀 뱀은 몸을 둥글게 말고 꼬리끝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용기에게 조용히 손짓을 한 다음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호랑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긴 나뭇가지로 호랑이의 앞다리를 살짝 건드려 보았는데 다행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강철이가 안심하며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호랑이가 눈을 번쩍 뜨고 강철을 해치려 달려들었습니다. 강철은 깜짝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고 즉시 허리에 차고 있던 사냥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호랑이의 목 부분을 찔렀습니다. 호랑이는 몇 번 발버둥치더니 이내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심한 상처를 입어 기력이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용기도 나무에서 내려와 강철이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강철아, 정말 놀랐다. 다치지는 않았느냐? 네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괜찮습니다, 형님. 이제 저 하얀 뱀도 처리해야겠습니다. 강철은 뱀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다가가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큰 뱀이 눈에서 맑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도 그것을 보고는 강철이를 급히 말렸습니다. 강철아, 잠깐만 기다려라. 저 뱀을 해치면 안 된다. 우리 마을의 김할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짐승이 눈물을 흘리면 그것은 영특한 존재라는 뜻이란다. 그런 것들은 함부로 해치면 나중에 화를 당한다고 하셨다. 강철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얀 뱀이여,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인 듯하다. 너는 이제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곳에 나오지 말거라. 다음에는 너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얀 뱀이 강철이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운 젊은이여, 호랑이 요괴는 사악한 길로 빠져 자신의 수행을 늘리려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의 수호 영물이었던 나는 보다 못해 호랑이 요괴와 생사를 걸고 싸우다 그만 위기에 처했는데 오늘 당신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는 절대로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뱀은 온몸에서 환한 빛이 나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강철이와 용기는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뱀이 사람 말을 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마지막에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아, 방금 그 뱀이 한 말 들었지? 집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 같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호랑이를 굵은 나무에 묶어서 함께 끌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큰 호랑이는 처음 보는 것이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고기를 먹으며 강철이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강철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목이 몹시 말랐습니다. 그는 부엌에 있는 물동이로 가서 물을 떠마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얀 뱀이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집에 가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강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을 마시는 대신 지나가는 들고양이들 마시라고 놔둔 그릇에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다 물을 마시러 온 들고양이는 물이 담긴 그릇을 보자마자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고양이가 갑자기 온몸을 떨더니 하얀 거품을 토하며 쓰러져 버렸습니다. 강철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물에 독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얀 뱀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 물을 마셨다면 자신도 고양이와 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이었다. 그 뱀이 나를 구해준 것이구나. 강철은 고양이를 정성스럽게 묻어주고 물동이의 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샘에서 새로 물을 길어와 독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고 강철은 그 일을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냥을 하고 마을 일을 도우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강철은 읍내장터에 가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더 걸어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어서 서두르지 않으면 어둠이 내리기 전에 집에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숲길을 지나가던 중에 갑자기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매우 슬프고 간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강철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강철은 짐을 땅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아름다운 처녀가 땅에 쓰러져 있었고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옷은 이미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그녀는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보자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대낮에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당장 그 처녀에게서 손을 떼라. 강철이의 큰 소리에 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디서 나타난 놈이 우리 일에 참견이야? 빨리 꺼지지 않으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강철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느냐? 오늘은 너희들을 혼내주지 않고는 못 지나가겠다. 두 남자는 강철이가 혼자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동시에 강철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철이의 실력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강철은 어린 시절부터 산에서 단련해온 몸놀림과 순간적인 판단력으로 두 남자를 상대했습니다. 먼저 다가온 남자의 주먹을 피하면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고 두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벼들자 몸을 돌려 그의 턱을 강하게 올려쳤습니다. 두 남자는 강철이의 빠른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강철은 처녀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녀님, 이제 안전합니다. 저 나쁜 자들은 제가 혼내주었으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가 지고 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일어나는 대신 강철이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님, 저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갈 집이 없는 몸입니다. 처녀는 자신의 이름이 춘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가던 중에 이런 위험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강철이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은희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깨끗합니다. 만약 은희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 은희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강철은 춘향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춘향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같은 하얀 피부에 별처럼 반짝이는 눈,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까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춘향 아가씨, 저는 그저 가난한 사냥꾼에 불과합니다. 아가씨 같은 분이 저와 함께 살면 고생만 하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춘향은 강철이의 말에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희님, 저야말로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인데 무슨 고생을 걱정하십니까? 은희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날부터 강철이와 춘향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은 정말로 현명하고 부지런한 아내였습니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강철이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마다 따뜻한 밥과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으로 맞아주었습니다. 강철은 그런 춘향 덕분에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특히 춘향은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같은 재료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고 강철이가 잡아온 사냥감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별미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강철이를 더욱 부러워했습니다. 강철이 저 친구는 정말 복이 많다. 저렇게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를 얻다니. 그러게 말이야. 춘향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게다가 손재주까지 뛰어나니 정말 완벽한 아내로구나.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강철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춘향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강철은 평소보다 일찍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속도 너무 더워서 짐승들마저 그늘에 숨어 있었고 사냥감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강철은 목이 말라 빨리 집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향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강철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려 했는데 문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혹시 춘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춘향이 나무 목욕통 안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목욕물에서 김이 펄펄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철은 깜짝 놀라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춘향아, 무슨 일이냐? 이 더운 여름에 왜 끓는 물로 목욕을 하고 있느냐? 강철은 춘향을 목욕통에서 꺼내려고 손을 뻗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정말로 뜨거워서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마솥에서 끓이는 물처럼 뜨거웠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춘향아, 대답해다오. 하지만 춘향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리더니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강철은 급히 찬물을 길어와서 춘향의 몸을 식힌 다음 이불로 덮어주었습니다. 춘향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아내가 심하게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급히 읍내로 나가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약방 선생이 처방해준 약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앞 작은 개울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센 도사 한 분이 강철이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강철은 도사가 시주를 구하는 줄 알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철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도사님, 무슨 일로 저를 막아서시는 것입니까? 제가 드린 시주가 부족한가요? 지금 집에 아픈 아내가 있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도사는 길다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주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저를 구한다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의 얼굴에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사악한 것에 홀린 징조입니다. 혹시 집에 있는 사람 중에 평소와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가 있지 않습니까? 도사의 말을 들은 강철은 순간 춘향이 뜨거운 물로 목욕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놀란 얼굴로 그 일을 도사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꼽아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호랑이 귀신의 혼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져서 찬물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아내를 구해 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당신이 저를 만났으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도사는 품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어 강철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재를 갈아 만든 가루입니다. 이것을 음식에 몰래 넣어서 마시게 하면 호랑이 귀신이 물러갈 것입니다. 강철은 고맙다며 그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사에게 인사를 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철이가 떠난 후 그 도사의 모습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더니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강철은 춘향이 깨어난 것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강철은 도사가 준 약재를 음식에 넣어 춘향에게 먹였습니다. 춘향은 맛있다며 기쁘게 밥을 먹었습니다. 여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양념을 구해오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달콤하고 향긋한데요. 하지만 잠시 후 춘향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 여보. 혹시 음식에 웅황을 넣으셨나요? 갑자기 속이 타는 듯이 아픕니다. 강철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웅황이라니요? 저는 그냥 단 양념 가루만 넣었는데요. 그것도 한 도사님이 몸에 좋다고 주신 것입니다. 춘향은 강철이의 말을 듣고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도사에게 속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네요. 사실 저는 예전에 서방께서 구해주신 그 하얀 뱀입니다. 강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춘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행을 쌓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된 백사입니다. 서방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사람이 되어 당신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춘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이 단오절 기간이라 저 같은 존재들은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찬물로는 견딜 수 없어서 오히려 끓는 물로 열을 식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사는 서방님께서 처치한 호랑이의 아내입니다. 저와 서방님에게 복수하려고 당신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강철은 아내가 백사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 때문에 큰일을 당한 것에 미안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춘향은 고통 속에서도 강철이를 위로했습니다.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 호랑이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제가 약해진 틈을 타서 복수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춘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법력을 서방님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방님께서 그 호랑이 요괴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춘향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강철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다시 평범한 뱀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영원히 제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춘향은 쓸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곧 찢어지는 통증이 시작됐고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다는 듯 강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법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춘향은 강철의 이마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이 강철이에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강철은 온몸에 따뜻하면서도 강력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힘이 몇십 배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춘향이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이제 그 어떤 요괴라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집 밖에서 무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뱀아, 이제 네 법력도 약해졌으니 어서 나와서 죽음을 받아라. 강철은 춘향을 내실에 눕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거대한 검은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예전에 죽인 그 호랑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가 내 남편을 죽인 인간이로구나. 오늘 그 복수를 하겠다. 호랑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거대한 앞발을 들어 강철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춘향에게서 받은 법력 덕분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철은 손을 앞으로 뻗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악한 요괴야, 당장 이곳에서 물러가라. 그러자 강철의 손에서 황금빛 광선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호랑이를 감싸자 호랑이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이런 강한 법력을. 네 남편을 죽인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 앞으로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말고 저승으로 가거라. 강철이의 법력이 더욱 강해지자 호랑이 요괴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강철은 급히 춘향이 있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강철을 맞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요. 춘향아,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춘향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저는 이제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법력을 여보께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다시 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아로 자란 강철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이 되어주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희생해준 춘향을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춘향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소. 춘향은 놀랐지만 곧 눈에 눈물이 고이며 기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깊은 산속으로 가서 조용히 살아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만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지리산 깊숙한 곳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도운 것인지 춘향은 약간의 법력을 회복할 수 있었고 평상시에는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 뱀의 모습이 되기도 했지만 강철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강철은 춘향에게서 받은 법력으로 산속의 나쁜 요괴들을 물리치며 평화로운 생활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 그 어느 부부보다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100년이 흐른 뒤 부부는 한날 한시에 평화롭게 햇살이 비치는 작은 오두막에서 눈을 감았고 그들이 눈을 감는 순간 신비로운 빛이 부부를 감싼 뒤 하늘로 올라갔다. 너무나 지고지순한 둘의 사랑과 법력을 오로지 좋은 일에만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던 천존의 명으로 지리산을 지키는 신선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강철이와 춘향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리산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이 신선이 되어 사람들을 돌봐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강철이와 춘향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왔고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